안녕하세요, 항아입니다. 이전 편 1120화 대역에서 살인사건이 나고 나서 키드가 시니치로 변장을 했는데요. 이후 하커바가 그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오른쪽 위에 영상을 보시면 되고, 이번에는 명탐정 코난 1120이라 증명해서 키드가 하커바한테서 어떻게 벗어났는지, 그리고 그 외 정보가 무엇이 나왔는지 감상을 하면서 고찰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전 에피소드를 간략하게 요약하며 배틀리 타워의 천공의 전시실을 무대로 푸른 옥자를 게도키드가 노려 코난 일행이 등장을 했는데요. 게다가 이번에는 하쿠바가 키드를 잡기 위해 등장을 했습니다. 키드의 범행 대체 설비를 설치한 키치타 사장을 비롯해 카제 부장, 카미지 비서, 사장 부인 사츠키도 현장에 있었습니다. 만전의 대책으로 경비를 하고 있었지만 감시 카메라의 이변에 눈치를 챈 코난이 현장에 달려갔고, 그곳에는 키치타 사장의 시신과 대치하는 게도키드가 있었습니다. 키드는 코난의 조언으로 시니치로 변장을 했고, 코난의 손을 빌려 사건을 해결하기로 했지만 그를 수상하게 여긴 하쿠바는 몇 번이나 추리를 듣고 싶다는 질문하였고, 그도 시니치로 변장한 키드의 확신을 한 것 같은 표정으로 정말로 그도 시니치라는 의문을 제기하며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그럼 이제 1121화의 줄거리를 알아보며 내용을 고찰해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이전 이야기의 마지막인 하쿠바의 질문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핵심을 찌른 하쿠바의 말에 시니치와 코난이 초조해했지만 이 추리의 실수를 알아차릴지 아닐지 테스트를 한 것이라며 재치있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쿠바의 의심은 멈추지 않았고, 침묵 끝에 키드는 벨트리 급행 열차의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 벨트리 급행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의 피해자가 소음기가 달린 권총을 쥔 상태로 살해당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자살로 위장이 되어 있었지만 관자놀이에 화상 자국이 없다는 점, 자살하는 사람이 소음기를 사용할 이유가 없다는 것으로 자살은 부정이 되었습니다. 시니치는 키치타 사장의 자살이라는 실수를 함으로써 키드라며 앞뒤를 안 가리는 하쿠바를 테스트했다며 다시 증명을 했고, 시니치의 설명에 하쿠바도 납득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나카모리 경부가 불렀고 사정 청취를 위해 대기실로 향했는데, 하지만 하쿠바의 의심이 100% 풀리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대기실에 있는 PC에서도 감시 카메라 영상을 볼 수 있다는 것으로 영상을 확인하면서 사정 청취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먼저 카제 부장이 시작을 했고, 그의 말에 의하면 전시실의 최종 체크 종료 직전에 키치타 사장이 혼자서 다시 전시실을 체크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 모습이 감시 카메라 영상에도 남아있었고, 불과 10초 정도 전시실 안으로 들어간 키치타 사장이 OK라는 체크를 하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영상을 본 코난이 뭘 확인했지 정말 말하지 않았냐고 물었고, 카제 부장에 의하면 키치타 사장이 제스처와 함께 신목소리로 잠깐 시간을 줘라고 말만 했다고 합니다. 목소리는 전날 노래방에서 키치타 사장이 모고 혹사한 것이며, 부인과 싸움이 원인으로 기운이 없는 사장을 노래방에 초대한 것으로 이전 대학 시절에 소속되어 있던 등산 동호회 멤버와 함께였다고 합니다. 그때 나카모리가 카제를 의심하는 발언을 했고, 이에 다급해진 카제는 높은 곳이 익숙하고 수상하다며 정직 소방관인 카미지 비서를 언급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사정 청취는 비서인 카미지 쿄유아로 소방관이긴 했지만 과거 사다리에서 추락사고 이후 사다리에는 오를 수 없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는 방화 설비에 대해 설명을 했을 때 키치타 사장과 알게 되었다며 그때 사진을 보여주었고, 사진에 있는 키치타 사장이 수염을 기르고 있지 않다는 것에 코난이 의문을 갖습니다. 카미지 비서에 의하면 키치타 사장이 수염을 기르기 시작한 것은 결혼 후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사장 부인 사츠키의 사정 청취로는 정전 후 보석은 내가 사수한다 라고 하는 메일이 왔으며 대기실에 혼자 있었다고 하는데요. 비서는 배탈이 났다며 화장실에 갔다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거기서 코난이 책상 위에 엎어진 사진을 발견하였고, 사진은 사츠키와 키치타 사장의 투샷 사진이었습니다. 최근 사진님에도 이때 사장은 안경을 하고 있지 않았는데요. 사츠키의 말에 따르면 최근 콘텐츠 렌즈로 바꾸었지만 이번에 사장이 안경이었던 것은 어젯밤 노래방에서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나카모리가 키치타 사장과 싸운 것을 화제로 올리자 남편과 싸운 것은 카제 쪽이라면서 부정을 했습니다. 사정 청취가 끝났을 무렵 메브레 경부와 타카키 형사가 도착을 했고, 하쿠바 사구로와 구도 시니치라는 두 명의 명탐정이 있는 것에 메구레가 매우 기뻐하는데요. 그리고 란과 데이트 중에 사건이 일어났는지 묻자 토노코가 우연히 인원수를 맞춘 미팅 자리에 만나버렸다는 거짓말을 했고, 거기에 하쿠바가 란이 참가한 미팅이라며 꼭 자신도 가고 싶은 곳이라며 어필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코난이 언성을 높였고, 몇 초 후에 시니치도 하쿠바에게 따지지만 시니치보다 코난이 먼저 반응한 것에 하쿠바는 의문을 가집니다. 그리고 코난이 시니치를 통해 볼에 키스 받은 것을 잊지 않으며 자신도 질투 정도는 있다는 것을 란에게 전했지만 하쿠
하쿠바는 란과 시니치가 대화를 할 때 코난이 마이크로 말하고 있으며 시니치가 이어폰으로 듣고 있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현장으로 돌아온 일행들은 아까 보지 못한 혈흔 자국이 옥자 앞바닥에 있다는 것을 눈치를 챘는데요. 아마 곤충 아래에 있었을 것이라고 하쿠바가 추리를 하였고, 거기에 타카키 형사가 감식으로부터 피해자의 신발에 있던 흔적이 누군가의 신발로 밟힌 흔적일지도 모른다는 새로운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그 말에 하쿠바와 코난은 사건의 진상을 깨닫은 것처럼 보였고, 코난은 마이크를 통해 시니치에게 무언가를 전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하쿠바는 또 다른 무언가를 깨달았는지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마지막에 코난과 키드가 이어폰과 마이크로 통신을 하고 있는 것을 본 하쿠바가 무언가를 확신한 듯한 얼굴을 하고 있었는데요. 우선 구도 시니치가 키드의 변장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는 듯 합니다. 문제는 시니치가 코난이라는 것을 알았는지의 여부인데요. 아마 개인적으로 50% 확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쿠바는 걔도 키드가 얽히며 시야가 약간 좁아지기 쉬운 인상이 있으며 눈앞에 있는 시니치가 키드라는 것을 알게 된 현재 시니치가 코난이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코난이 단순히 란에게 호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를 냈으며 협력자로서 키드를 도우고 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신경 쓰이는 것은 하쿠바가 처음 등장했던 황혼의관 사건에서 황혼의관의 소유자가 검은 조직의 보스 카라스마 렌야라는 것은 이미 밝혀진 사실입니다. 만약 그 사건을 계기로 카라스마에 대해 신경이 쓰여 조사를 하고 있었거나, 게다가 최근 카라스마의 후보로 보이는 지팡이의 노인이 매로 보이는 새와 나왔기에 어쩌면 유아라는 존재를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쿠바와 키드로 인해 사건의 비중이 낮아졌지만 과연 범인은 누구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범인은 비서인 카미지 쿄유가 아닐까 하는데요. 근거의 하나가 두 손을 모아 잡는 방식으로 대체로 손을 잡을 때 버릇으로 위로 올라가는 손이 있습니다. 키치타 사장이 처음 왔을 때와 영상에 비춰졌을 때 손이 서로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 왔을 때는 오른손이 위로, 영상에서는 왼손이 위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편에서 사장과 찍은 사진에서 사장은 오른손이 위였는데 카미지는 왼손을 위로 하고 있습니다. 즉 영상에 있는 키치타 사장은 카미지의 변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카미지가 핸드폰을 보여주는 손인데요. 처음 등장해서 사장님의 메일을 보여줄 때는 오른손이지만 이번 편에서는 왼손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혹시 키치타 사장의 오른손잡이를 계속하다가 처음 등장할 때 무심코 왼손으로 보여준 것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사장 부인 사츠키와의 불륜 관계도 신경이 쓰이지만 살인 동기는 그가 서방관을 그만두게 된 계기와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사다리에서 실수로 떨어진 것이 아닌 그 사고의 원인에 키치타 사장이 얽혀 있는 것이 아닐까요? 일부러 사고를 내서 자신의 비서로 만들어 봉사를 하게 했다는 코난에서도 자주 있을 만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츠키 부인은 이 계획을 위해 유용되었을 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남편과 찍었던 사진이 덮여져 있었던 것도 불륜 중에 어딘가에 모를 죄책감을 느꼈기 때문이며, 공범이었다면 좀 더 알리바이를 확실하게 맞추었다고 생각하기에 공범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이야기의 큰 포인트가 될 것 같은 것이 코난과 시니치인데요. 아마 1122화에서 코난이 구도 시니치라는 것을 하쿠바가 눈치를 챌 수 있겠습니다. 하쿠바는 유일하게 게도키드의 정체를 알고 있는 인물이며 얼굴이 비슷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난이 어떻게 무마를 할까요? 일단 하쿠바가 시니치를 키드라고 간파하고 있다면 키드가 코난에게 협력시키고 있다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당연히 코난이 유아를 했다고 절대 생각할 수 없으며, 그래서 란과 함께 있는 코난이 란의 정보를 키드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코난은 어떻게든 하쿠바에게 시니치를 진짜라고 생각하게 만들기 위해 결국 아포톡신의 해독제를 사용해 원래 모습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 후 그곳에 게도키드가 다른 모습으로 등장을 해 그 자리에서 벗어난다면 현재 구도 시니치가 진짜라고 알게 되는데, 다만 여기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로 하쿠바가 코난을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인데요. 코난이 시니치로 돌아가 버리며 코난이 사라진 것을 하쿠바가 알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 코난이 시니치라는 인식을 강하게 줄 수도 있습니다. 현재 많은 캐릭터가 나온 명탐정 코난이지만 코난과 시니치의 정체를 알고 있는 인물이 적습니다. 하쿠바는 키드의 정체도 알아차릴 정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코난이 시니치라는 것을 알아차릴 확률이 높아 보이며, 하쿠바는 착한 편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후 동료가 될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예전 시리즈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아모르 토오루에게 에도가 코난의 조사를 하게 만든 수수께끼 노인이 있는데요. 이 노인은 게도키드 이야기 때 나왔던 지팡이의 노인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쩌면 1122화 마지막에 등장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며, 또한 의뢰한 아모르가 등장하는 형태로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팡이의 노인이 매로 보이는 새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쿠바와 연계되는 장면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게도키드와 하쿠바가 등장한 에피소드의 중반 이야기였는데요. 단서도 어느 정도 갖추어져 다음 편이 해결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서 보면 시니처와 코난의 관계에 대해 하쿠바가 무언가를 확신하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생각보다 게도키드보다 시니처와 코난에 관련된 전개가 꽤 나왔기에 앞으로의 전개가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당연히 키드가 잡히는 일은 없겠지만 이번 에피소드의 내용이 향후 전개와 이어질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재미있게 보셨길 바라며 다음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